行ってきます。ちょっと待って、ソータ。 큐슈 공업대학교에 다니는 소타. 서둘러 학교에 가려는데 도서관에 들러 책을 반납해달라는 엄마에게 그는 じゃあ夜はハンバーグね。 그렇게 기타 큐슈 시립중앙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온 소타. 도서관에 막 들어온 한 여자에게 운명처럼 첫눈에 반해버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가려 했으나 期限過ぎてるんですけど、延滞証明書に名前書いてください。 서둘러 연체 증명서를 작성했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진 뒤 학교에 갔지만 소타의 머릿속엔 온통 그녀 생각뿐입니다. どうかした？一目惚れ。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간 소타.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그녀. あの、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은 후 소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고 그녀에게 쪽지를 살짝 들이밀어 보았는데요. 九州工業大学3村上壮太です。 떨리는 마음으로 소타는 리츠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를 칼 차단하며 嫌です。 헌팅은 싫다는 리츠에게 소타는 헌팅 같은 게 아니라 그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며 자신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했지만 十分怪し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증까지 들이밀었던 소타. 하지만 그녀는 뜻밖에도 자신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며 だから無理。さようなら。 그녀는 이 정도면 그가 물러날 줄 알았겠지만 뭐가 문제냐는 듯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의 소타는 なんで耳が聞こえんと友達になれんの？ 아무리 가드를 올리고 철벽을 쳐도 다 반사시켜버리는 이 남자.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하는 표정으로 도서관을 나서는 그녀. 土下したとね。 리츠가 도망치듯 찾아온 이곳은 궁도장. 관장님은 그녀가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며 그 남자가 마음에 든 것은 아니냐고 장난을 쳤고 りーちゃん、ごめんなさい。 도서관에 그 녀석 때문에 생긴 상념을 활시 위에 실어 날려보내는 리츠. 사실 그녀를 몰래 따라온 소타는 그녀의 늠름함을 보고는 こいい。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 타쿠야와 얘기를 하던 소타는 말이 안 통하면 친구가 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그의 말에 手書きで書くとか、メールが。 하지만 친구는 눈앞에 있는데 직접 마음을 전하지 못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했고 문득 무언가 떠오른 소타. お前やっぱ俺の親友や。 친구를 뒤로하고 곧바로 도서관으로 달려온 소타. 그는 무언가 한참을 찾더니 다음날 평소처럼 도서관을 찾은 리츠. 창밖을 보니 며칠 전 그 녀석이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俺と友達になって。 소타는 하루 만에 속성으로 배운 수화로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손 모양이 조금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했지만 이를 오케이로 오해한 소타는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왔고 기쁜 표정의 소타에게 리츠는 神様になれがい。意味不明。 그제야 실수를 깨달은 소타는 다시 한번 친구가 되자고 했지만 여전히 냉랭한 그녀는 そんなことしたって無駄。友達になるつもりはない。 그녀의 냉정한 거절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소타. 그는 그녀가 듣지 못하면 자신은 수화를 배우고 그녀가 앙골라 사람이면 자신은 앙골라어를 배울 거라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アンゴラはポルトガル語。 글씨가 너무 개발세발이라 알아보기 힘들다고 하자 조금이라도 잘 써보려고 오만상을 쓰는 소타. 그 모습을 바라보던 리츠는 두 사람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그녀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소타는 틈날 때마다 수화 공부에 매진합니다. お前が休み時間に勉強げな。うるせえちゃん今忙しいよ。 주말이 되어 리츠를 만난 소타. 그는 열심히 공부한 수화를 써먹고 싶어서 あなたが食べたいのは何ですか？ 소타는 멋지게 주문을 마쳤지만 잠시 후 나온 음식은 그녀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먹고 싶던 돈가스 카레가 아니라 난데없는 찹쌀떡 우동을 먹게 되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소타의 모습이 기쁜 리츠. させたくなかったね。 궁도장 관장님에게 소타가 친구인 것을 강조하며 너무 열심히 하면 지칠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友達なんや。 상담은 안 해주고 자꾸 장난만 치려는 관장님에게 화를 내며 돌아선 리츠. 恋せよ乙女。
처음으로 음성인식 메신저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리츠와 소타. 俺の名前は村上壮太です。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 소타가 음성인식 기능을 신기해하자 리츠는 어렸을 때는 팩스를 자주 사용했다면서 友達が絵を描いて会社からメッセージをファックス大好きだったんだ. 팩스를 수화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곧바로 찾아보는 소타. 그녀는 메신저 앱을 사용하면 되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타는 자신은 꼭 수화를 마스터할 거라며 画面やないでりっちゃんのことを話したいし 이 말을 들은 리코 지금껏 친구로만 생각했던 그에게 마음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りっちゃん何乗ろっか 소타가 그녀의 수화를 알아듣지 못하자 그의 손목을 잡고 롤러코스터를 향해 뛰어가는 리츠. 롤러코스터를 몇 번이나 타고 유원지를 나온 두 사람. 어느덧 석양이 지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夕日が綺麗やね。 며칠 후 길을 걷던 리츠, 한 여자와 히히덕거리는 소타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상한 그녀는 그냥 가버릴까 하다가 현장을 덮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곳에는 소타가 많은 사람들과 수화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은 수화를 배우는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好きなこと話がしたくて手話を始めました。 소타는 모임 사람들에게 리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수화 모임까지 나갈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의 모습에 리츠는 감동합니다. 며칠 후 함께 야경을 보러 간 두 사람. 소타는 드디어 마음을 굳게 먹고는 그녀에게 りっちゃん、君のことが好きです。恋人にくれませんか? 하지만 그녀는 소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한 발 물러선 그는 今のまま友達でもいいけ。 그제야 그의 손을 잡은 리츠는 원망하는 표정으로 소타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반짝이는 야경을 배경으로 입을 맞추었고 드디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앞에 나타난 저승사자 같은 복장을 한 한 남자. 리츠가 그에게 손가락 욕을 하자 깜짝 놀란 소타는 りっちゃん 이상해 보이는 그 아저씨는 사실 리츠의 오빠였고 그녀는 오빠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最近よう悪くなったね。 그는 빼곡하게 적혀있는 소타의 수화 노트를 보더니 감격해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にしても字が汚ねえな。 함께하게 된 두 사람은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幸せ幸せ 그의 곁에 있을 때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나는 리츠. 하지만 그녀를 일깨우는 일들 역시 이따금씩 벌어지곤 합니다. 어느덧 5년이 흘러 소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고 리츠는 대학교 때 딴 자격증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付き合い始めて5年、次第にりっちゃんとの将来を考えるようになった。 소타는 5주년 기념일에 리츠에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결혼만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녀. 두 사람은 지난 5년간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왔기에 그녀가 프로포즈를 거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소타. 彼女の子供も俺に懐いてくれとるけね。 싱글맘과 사귀고 있는 리츠의 오빠. 그는 그녀를 모두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며 소타도 부르자고 했지만 소타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지 벌써 일주일. 마음속이 어지러운 그녀는 소타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なんで結婚できんのか理由を聞けんまま1週間が経った。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오랜만에 궁도장에 온 그녀. 하지만 이런 상황에 화살이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궁도장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소타. りっちゃん、俺のことを嫌いになった。 리츠는 5년 전에도 지금도 그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했기에 소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なんで結婚できんと? 리츠가 들려준 거절의 이유는 바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りっちゃんやったらそんなこと乗り越えられるんちゃ。 만약 그가 아파도 그녀는 구급차조차 부를 수 없고 두 사람의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겨도 그녀는 도움을 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하자 리츠는
그제서야 그녀가 말하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말의 뜻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소타.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소타. 생각에 잠겨있는 그에게 리츠는 일어서려는 그를 잡았지만 리츠는 뿌리쳐버렸고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 후 발길을 돌린 리츠. マジへこんどうそうたって新鮮やな。プロポーズして振られたら普通へこむやろ。 소타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는 그를 불렀고 리츠의 오빠 역시 그녀가 헤어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それなし。 오빠는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이를 눈치챘다고 했고 리츠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お前のことが好きやけよ。 한편 소타를 위로해주기 위해 술을 마시자고 했던 친구는 그가 수학까지 배우면서 리츠의 세계에 뛰어든 것을 보며 사실 감동했었다고 하며 もし彼女が言うみたいに住む世界が違うんやったら、お前の世界に彼女ば連れてくればよかろうが。 친구의 말을 듣고 무언가 떠올린 소타. 집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머릿속에는 절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리츠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팩스기를 꺼낸 소타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毎朝君の味噌汁が飲みたい。 팩스가 아직 송신 완료되기도 전 그는 다음 메시지를 적어나갑니다. 俺のパンツ洗ってほしい。 그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리코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몰라준 것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りっちゃんの世界に飛び込むことより俺の世界に飛び込むことの方が何倍も何十倍も大変なことやな。 소타는 밤새 생각나는 대로 그의 마음을 적어나갔고 어느덧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꼭두 새벽부터 그를 찾아온 사람은 밤새 울린 팩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리츠. 그녀는 그에게 받은 팩스 뭉치를 건네면서 그녀는 내 속옷은 내 손으로 직접 빨라면서 자신은 결혼 후에도 일을 할 테니 가사를 분담하자고 합니다. じゃあ結婚してくれるってこと？ 자신도 모르게 프로포즈를 승낙해버린 리츠. 하지만 그녀는 그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런 그녀의 손을 잡은 소타는 幸せにする。 소타는 행복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며 一緒に幸せになろうや。 마침내 다시 그의 품에 안긴 리츠. 얼마 후 그녀는 그가 준 반지를 끼고서 부모님을 만나뵈러 갑니다. 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 부모님의 허락이라는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두 사람은 얼마 후 결혼을 했고 또다시 몇 년 후 おうこうたん。 아이와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온 세 사람. 그녀가 준비한 메뉴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 ハンバーグや。りっちゃん、ありがとう。 이 작품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시리즈 특유의 진정성에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방영 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물 버튼 일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8년 방영한 작품으로 스기노 요스케와 나오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지역 방송국 제작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나오와 스기노 요스케의 케미가 엄청난 화제였으며 특히 실제 후쿠오카 출신인 나오의 자연스러운 사투리 연기가 현지에서 화제가 되며 몰입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여주인공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눈빛과 수어로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리츠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순수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 남친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그의 서툰 수어 연기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후쿠오카 연애백서 13번째 이야기 너의 세계를 건너의 리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 바로 이런 내용의 리뷰였습니다. 스기노 요스케가 수어로 고백하는 장면은 내 인생 최고의 고백신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다 라는 리뷰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 드라마는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된 드라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시청하던 시청자들은 드라마 마지막에 실제 주인공들의 사진이 나올 때 오열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감동의 리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장애라는 장벽을 슬픔으로만 그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그려내서 더 감동적이었다고 말이죠. 오늘 리뷰로 만나보신 작품은 후쿠오카 연애백서 13번째 이야기 너의 세계에 건너였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시청 가능한 국내 OTT 플랫폼은 없지만 결말을 포함했습니다.